다큐가 재미없다고 하였느냐? 누가 그런 막말을 하였느냐? 다큐는 재미있다. 안녕하세요. 레이디 다큐입니다. 제가 최근에 두 명을 만났는데 한 분은 다큐계에 제가 아주 존경하는 어르신이고 또 한 명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대학 친구예요. 근데 둘 다 저한테 이렇게 면전에 대고 레이디 다큐가 재미없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상처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뭐 기분이 좋지는 않죠. 하지만 그렇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걸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고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다큐를, 이 프로그램을 더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이 카메라 보고 혼자 얘기하면서 막 농담을 팡팡 터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죠? 안 어울려. 근데 어쨌든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재미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는 재미가 무엇일까? 제가 나름 다큐의 전문가거든요. 괜히 레이디 다큐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겸 컨설턴트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 이 전문적인 지식, 노하우, 소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단순히 이 다큐가 재밌으니까 보세요 라고 소개하는 걸 넘어서서 왜 이 다큐가 재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다큐를 더 재밌게 볼 수 있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집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렇게 해보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아주 특별한 단편 영화예요. 17분밖에 안 되는 단편 영화. 제목은 나는 중식이다. 중식이 하면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하시는 분들 좀 있을 거예요. 중식이 밴드의 그 중식이 맞습니다. 이 중식이가 음악만 한 게 아니라 10년 전에 이런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세상에 공개를 했고요. 이 작품은 또 서울 독립영화제에 초청이 돼서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단순히 중식이와의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이 영화 재밌어요 하고 소개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영화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 10년 전에 만들어진 영화를 제가 오늘 소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 영화가 재미있는 영화냐, 그 부분을 제가 좀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강의하는 것 같아서 좀 껄끄럽긴 한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편집. 이 영화가 엄청나게 편집을 잘했어요. 다큐멘터리는 우리는 보통 편집이 마술이라고 하거든요. 이 현장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편집 데스크 앞에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게 다큐멘터리입니다.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 중에는 막 이렇게 10,000시간 찍어놓고 편집 감독한테 가서 보고 스토리가 있는지 찾아봐 이러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는 편집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이 편집을 할 때 중요한 게 페이싱이에요. 페이싱. 이게 같은 호흡으로 쭉 씬들을 이어가면 굉장히 지루해요. 잠이 많이 올 거예요. 다큐멘터리 보면서 잠이 많이 오면 이거는 호흡이 일정해서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긴 호흡과 짧은 호흡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씬들을 구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편집 능력이거든요. 이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리듬을 잘 타야 긴장과 재미를 유지하면서 이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가 있는데 나는 중식이다가 그것을 굉장히 훌륭하게 해냈어요. 저는 그거는 중식이가 뮤지션이라서 리듬을 갖고 놀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배운 친구도 아닌데 어쩌면 이렇게 재미있게 잘 강약을 섞어가면서 이렇게 편집을 했을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식이 밴드 음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중식이가 노래하는 가사들은 대부분 이 사회에서 소외받은 서민의 애환, 애절한 사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덤덤하게 또는 풍자적으로 그리고 즐거운 비트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식이를 굉장히 다큐멘터리적인 감각으로 음악을 만들어내는 뮤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우리가 보통 다큐멘터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아무래도 내가 내 이야기를 제일 잘 알고 또 나의 주변 이야기들이 가장 깊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이걸 사적 다큐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적 다큐는 물론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죠. 나의 어떤 성장을 위하여. 하지만 이걸로 관객들을 만나거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사적 다큐가 어떤 사회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큐멘터리가 그걸 너무나 훌륭하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사적인 독백을 나레이션으로 깔아서 어떤 개인의 경험치 밖으로 넘어가지 않지만 이 몽타주들을 굉장히 잘 활용해서 어떤 사회 뉴스, 아티클 이런 것들을 팍팍팍 집어넣으면서 그것들이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중식이의 사적인 개인적인 경험이 절대 그만의 것이 아닌 것을 이것이 훨씬 더 커다란 사회적 경험임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커다란 거창한 말 없이 그 몽타주들로 그것을 해내고 있다는 것. 그게 되게 놀라운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뉴스나 뭐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때는 저희가 공정 이용이라고 해서 Fair Use Guideline에 따르면 저희들이 굳이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싱을 받지 않고도 이렇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큐를 만들겠다라고 꿈꾸시는 분들, 그런 학생들, 그런 친구들은 꼭 이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가 나의 이야기를 나를 넘어서서 좀 더 커다란 사회적 이야기로 확대시키고 그것을 또 어떻게 재미있게 흥미롭게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다큐는 어떤 시대 정신을 담는다고 해요. 이게 10년 전의 작품인데도 지금 아마 보셔도 굉장히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이 노동자의 환경이나 인디펜드의 현실이 많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아직도 공감치가 높은 것,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것을 또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었더라도 10년 전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인디 뮤지션들은 이렇게 꿈을 쫓는 친구들은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라는 어떤 시대적 기록으로서의 아카이브적 가치도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다큐는 이 재미, 흥미, 의미 이 세 가지로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극영화나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만들어진 작품들 이런 거는 그냥 재미만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흥미와 의미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공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공적 자금들을 받아서 만들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의미 찾기 영역에서 어떤 사회적 파장,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포인트를 짚어봤어요. 조금 재미있나요? 그리고 제가 왜 지금 이 다큐를 소개하기로 했는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며칠 전에 중식이 밴드 10주년 콘서트에 갔다 왔거든요. 네, 10년 동안 중식이는 계속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노래들도 만들었고 발매를 했어요. 그 노래들은 정말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도 막 수십 곡이 돼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담고 있는 그 작은 아름다움이라고 해나? 그 소박한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노래를 꼽으라면 뭐 나는 반딧불 항상 넘버원이 되고요. 이게 난 내가 저 밤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멋지지 않나요? 반딧불.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여기에서 희망을 주잖아요. 이러한 노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노래가 그래서 창문에 썬팅을 하나 봐.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하염없이 울어본 어른들은 다 공감하실 만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는 성인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이 녹록지 않아요. 산다는 게 항상 장밋빛일 수 없어요.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들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그 노래를 틀어놓고 우는 거예요. 울어야 풀리거든요. 예. 그리고 또 좋아하는 노래가 파랑새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한테 중식이 밴드를 각인시키고 충격을 준 노래가 여기 사람 있어요. 이게 수년 전 슈퍼스타 K7에 나왔을 때 이 밴드는 이런 노래를 이런 경연에서 부른다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 이 노래가 정말 상징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생명을 너무나 하찮게 보는 이 세상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라고 외치는 이 노래가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밴드예요. 그래서 10년을 열심히 달려왔고 10주년 공연을 했고 그래서 저는 표를 사서 또 보러 갔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식이 밴드가 정말 흥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막 대박이 나서 돈을 많이 벌면 이런 노래들은 안 만들 텐데. 그런데 그런 걱정 접어둬야죠. 중식이가 계속 음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0주년 주제가 도마에서 바다까지인데 중식이가 올해 책을 냈거든요. 동화 작가로 또 데뷔를 했습니다. 재주가 많은 친구죠. 자, 여기 도마에서 바다까지. 그래서 이 도마 위에 오른 살아있는 이 물고기가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하수구를 통해서 바다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중간중간에는 그 상황과 어울리는 노래들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나는 중식이다. 이 영화 앞부분에 보면 중식이가 이 작업하고 있는 노래 썩은 나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걸 언제 발매하나 했는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10년이 지난 지금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를 딱 발견하면 너무 막 뿌듯하잖아요.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비밀? 그것을 뭐 해결한 느낌? 나만의 수수께끼가 풀린 느낌? 막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팬이 되고 또 오래 지켜보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러면서 또 서로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많은 뭐 그림들 이런 것들도 중식이가 다 그렸는데요. 중식이 그림도 잘 그려요. 그냥 아주 다재다능. 콘서트 끝나고 이제 북사인회 했는데 저도 줄 서서 기다려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 밴드의 드러머 범근이도 또 그림을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저를 좀 그려달라고 했어요. 귀엽죠? 그래서 오늘 다큐 나는 중식이다. 오늘 이 에피소드 보시고 제가 이 설명란에 나는 중식이다 유튜브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거기 들어가서 이 단편 영화도 꼭 봐주세요. 그리고 거기 댓글에다가 레디 다큐가 추천해서 보러 왔어요.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 그리고 다시 여기 와서 또 보고 왔어요.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시면 더블 감사.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Documentary is cinema. 다음에 봐요. 안녕.